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8살 민정이가 병원 앞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재벌 이사장 오해진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죠. 병원비 없으면 나가야지. 여기가 자선단체인 줄 아니? 말 못하는 벙어리 엄마의 손을 잡고 눈 속으로 쫓겨나던 그날, 민정이는 울며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거짓말 같은 운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줌마, 제가 목소리 찾아드릴까요? 병원 복도에 민정이의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휠체어 앉아 있는 실어증 환자, 바로 자신을 쫓아냈던 오해진 이사장 앞에 민정이가 서 있었습니다. 서준호 전무가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서도 못 고친 걸 네가 무슨 수로 고치니? 민정이는 서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해낸다면요? 서준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이사장님 재산 절반을 줄게. 그 순간 휠체어에 앉아있던 오해진 이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줌마가 지금 안 돼라고 하시네요. 서준호가 웃었습니다. 네가 무슨 점쟁이야? 하지만 오해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민정이가 정확히 읽어낸 겁니다. 이 어린아이는 말 못하는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읽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재벌 병원 이사장은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사연도 무료로 듣고 복도 많이 받으세요. 어디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남겨주시면 그쪽으로 복을 빌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완전 무료입니다. 사연 시작할게요. 이야기는 3개월 전 차가운 겨울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삼성 메디컬 센터 이사장실, 오해진은 창밖에 눈 내리는 서울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전무님, 3층 중환자실 명단입니다. 서준호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오해진은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병원비 3개월 이상 체납자, 전부 퇴원 조치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 명단 속에 고은미라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그날도 병원 로비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민정이는 몰랐습니다. 그날이 엄마를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 될 줄은요. 오해진은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하나, 둘, 셋. 25명의 환자가 퇴원 대상이었어요. 이사장님, 그 중에 말기 암 환자도 있습니다. 서준호가 말했습니다. 오해진은 고개도 들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병원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서준호가 웃었습니다. 역시 이사장님이십니다. 오해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죠. 병원 경영은 숫자야. 감정을 넣으면 망해.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층 중환자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 딸 옮기면 안 돼요. 박정숙 할머니가 간호사의 팔을 붙잡았어요. 죄송합니다. 병원 방침입니다. 간호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고은미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입을 벌렸습니다. 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입모양이 또렷했습니다. 괜찮아, 엄마. 박정숙이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미야, 미안하다. 엄마가 무능해서 미안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민정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고은미가 딸을 보며 웃었어요.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민정아, 사랑해. 민정이는 엄마의 입모양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나도 사랑해. 엄마 곧 나을 거야. 작은 손으로 엄마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은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민정이가 엄마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엄마, 울지 마.
우리 할머니가 돈 벌어올 거야. 하지만 민정이는 몰랐습니다. 엄마가 지금 작별 인사를 하고 있다는 걸요. 다음 날 아침 고은미는 작은 동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앰뷸런스에 실렸어요. 민정이와 박정숙이 함께 탔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정이가 물었어요. 고은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괜찮아. 하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숨쉬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박정숙은 딸의 손을 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제발 우리 은미만은요. 새 병원은 낡았습니다. 벽지가 찢어져 있었어요. 복도 전등도 깜빡거렸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봤어요.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박정숙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딸 살 수 있죠?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박정숙은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민정이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할머니, 괜찮아. 엄마 나을 거야. 박정숙은 그날부터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아침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점심에는 아파트 청소를 했습니다. 저녁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손이 부르텄어요. 허리도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은미를 살려야 해. 돈을 벌어야 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정이는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학교 끝나면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엄마 손을 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칭찬받았어. 선생님이 그림 잘 그린다고 했어. 고은미가 웃었습니다.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우리 딸 최고야. 민정이가 엄마의 뺨에 뽀뽀했습니다. 엄마, 빨리 나아야 돼. 우리 같이 놀이공원 가자. 고은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자.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고은미의 상태는 나빠졌어요. 산소호흡기를 달았습니다. 의식도 흐려졌어요. 가끔 눈을 떴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박정숙이 의사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 딸 괜찮아지는 거죠?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숙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민정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엄마 괜찮을 거야. 이틀 후 새벽이었습니다. 고은미가 눈을 떴어요. 민정이를 봤습니다. 손을 들어 민정이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민정이가 잠에서 깼습니다. 엄마. 고은미가 웃었어요. 입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민정아. 민정이가 엄마 손을 잡았어요. 응, 엄마. 나 여기 있어. 고은미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착하게 살아. 할머니 말 잘 듣고.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엄마. 착하게 살게. 할머니 말도 잘 들을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은미가 마지막으로 입모양을 만들었어요. 사랑해, 우리 딸. 민정이가 울먹였습니다. 나도 사랑해, 엄마. 고은미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엄마, 엄마. 민정이가 엄마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박정숙이 달려왔습니다. 은미야, 은미야. 의사들이 뛰어들어왔어요. 심폐소생술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삐 심전도 기계에서 긴 소리가 났습니다. 의사가 시계를 봤어요. 임종 시각 오전 5시 23분입니다. 박정숙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아, 비명을 질렀어요. 민정이는 그냥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도 안 났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죽었어?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문상객도 별로 없었어요. 고은미는 친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말을 못했으니까요. 민정이는 영정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웃고 있었어요. 사진 속 엄마는 건강해 보였습니다. 민정이가 입모양으로 말했어요. 엄마, 보고 싶어.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엄마가 들을 거라고 믿었어요. 엄마가 늘 그랬으니까요. 소리 없어도 민정이 마음을 알아줬으니까요. 박정숙이 민정이를 안았습니다. 민정아, 이제 할머니랑 살아야 해.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할머니. 나 할머니 말 잘 들을게. 엄마한테 약속했어. 박정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 우리 민정이. 착하지. 할머니와 손녀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 둘밖에 없었어요. 그날 밤 박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삼성 메디컬 센터 청소부로 지원하기로요. 급여가 다른 곳보다 좋았습니다. 민정이를 키워야 했으니까요. 면접 날 인사 담당자가 물었어요. 야간 근무 가능하세요? 박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서류를 봤어요. 나이가 65세시네요. 힘들지 않으세요? 박정숙이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며칠 후 합격 통보를 받았어요. 박정숙은 민정이를 안았습니다. 민정아, 할머니가 좋은데 취직했어. 민정이가 웃었어요. 할머니, 축하해. 나도 할머니 도와줄게. 한편 오혜진은 병원 경영 실적을 보고 있었습니다. 흑자였어요. 작년보다 30% 증가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이사장님. 서준호가 말했어요. 오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속 이렇게 유지하세요.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요. 서준호가 웃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밑에서 배울 게 많아. 나중에 내가 이사장 되면 더 잘할 수 있겠어. 서준호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오혜진은 숫자만 봤습니다. 그 숫자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울었는지는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죠.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오혜진은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밤 10시였어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갔어요. 지하 주차장은 어두웠습니다.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차 키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오혜진이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험악했습니다. 당신이 오혜진이요?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혜진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누구십니까? 남자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사진이었습니다. 이 사람 기억하시오? 오혜진이 사진을 봤어요. 중년 여자였습니다. 낯이 익었어요. 모르겠는데요. 남자가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어요. 강미숙, 내 아내요. 당신이 석 달 전에 쫓아낸 환자. 일주일 전에 죽었소. 오혜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병원 방침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방침? 남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방침이라고? 당신은 사람 목숨을 숫자로만 봤소.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내 아내는 당신네 병원에서 나간 지 이틀 만에 죽었소. 이틀. 오혜진이 뒤로 물러섰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남자가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쇠파이프를 들고 있었어요. 당신 같은 사람은 똑같이 당해봐야 정신을 차려. 오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쇠파이프가 내려왔어요. 퍽! 오해진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피가 튀었어요. 오해진이 비틀거렸습니다. 남자가 다시 쇠파이프를 들어 올렸어요. 당신도 똑같이 고통받아야 해. 퍽! 한 번 더 맞았습니다. 오해진이 바닥에 쓰러졌어요. 피가 흘렀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계속 나왔어요. 그때 경비원이 달려왔습니다. 거기서 남자가 쇠파이프를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도망쳤습니다. 경비원이 오해진에게 달려왔어요. 이사장님, 오해진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습니다. 의식이 흐려졌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응급실이 소란스러웠습니다. 의사들이 뛰어다녔어요. 이사장님이다. 빨리 수술실로. 오해진은 들것에 실려갔습니다. 피가 계속 흘렀어요. 하얀 시트가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의사가 손전등으로 눈을 비췄습니다. 동공 반응 느립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꽂았어요. 혈압 90, 50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서준호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헐떡이며 달려왔어요. 양복도 제대로 안 입었습니다. 이사장님은요? 간호사가 수술실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십니다. 서준호가 수술실 문 앞에 섰어요. 작은 창문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피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참에 돌아가시면 내가 이사장이.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아직은 때가 아니야. 너무 의심받아. 수술은 5시간 걸렸습니다. 새벽 4시였어요. 집도이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었어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서준호가 물었습니다. 의사가 한숨을 쉬었어요. 생명은 건졌습니다. 하지만 말을 멈췄습니다. 서준호가 다그쳤어요. 하지만 뭡니까? 의사가 서류를 넘겼습니다.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이 있었습니다. 뇌 언어 중추 부위가 손상됐어요. 서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의사가 천천히 말했어요. 말을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실어증입니다. 브로카 영역이 손상됐거든요. 서준호는 충격을 받은 척했습니다. 세상에. 그럼 이사장님이 말을 못하신다는 겁니까?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생각은 하실 수 있습니다. 머리도 멀쩡하세요. 하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는 게 어려워집니다. 서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안 됐네요. 하지만 속으로는 웃고 있었어요. 완벽해. 이사장님은 살아계시니 내가 의심받지 않고 말을 못하시니 내가 병원을 운영할 수 있어. 오해진이 깨어난 건 3일 후였습니다.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이었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어요. 고개를 돌렸습니다. 링거가 꽂혀 있었어요. 팔이 무거웠습니다. 모니터에서 삐삐 소리가 났어요. 심장 박동 소리였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이사장님 깨어나셨어요? 오해진이 입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해진이 당황했습니다. 다시 시도했어요. 역시 안 됐습니다. 목이 막힌 것 같았어요. 목구멍에 뭔가 걸린 것 같았습니다. 간호사가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 부를게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차트를 봤어요. 이사장님, 제 말 들리세요? 오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렷이 들렸어요. 귀는 멀쩡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어요. 손가락 움직여 보세요. 오혜진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잘 움직였어요. 좋습니다. 발가락도요. 발가락도 움직였습니다. 문제 없었어요. 이제 말씀해 보세요. 안녕하세요라고요. 오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 그게 전부였어요. 입술은 움직였습니다. 혀도 움직였어요. 하지만 소리가 제대로 안 나왔습니다. 오혜진의 눈에 공포가 번졌습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오혜진이 의사의 팔을 잡았습니다. 눈으로 물었어요. 왜 말이 안 나와? 의사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이사장님, 머리를 다치시면서 뇌 언어 중추가 손상됐습니다. 실어증이에요. 생각은 하실 수 있어요. 제 말도 이해하시죠? 하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브로카 실어증이라고 합니다. 오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없어. 의사가 위로했어요. 재활 치료하면 나아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오혜진은 들리지 않았어요. 귀가 멍했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말을 못한다고? 며칠 후 오혜진은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다리는 멀쩡했어요.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힘이 없었어요. 어지러웠습니다.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줬어요.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이사장님 말 못하신대. 정말요? 어쩌다가 인과응보래요. 환자들 그렇게 쫓아내더니 오혜진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입에서는 소리만 났습니다. 재활치료실에 도착했습니다. 언어치료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김수진 치료사입니다. 밝게 웃었습니다. 젊었어요. 3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오혜진은 표정이 없었어요. 김수진이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 그림 보시고 뭔지 말씀해 보세요. 사과 그림이었어요. 오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 김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다시 해보세요. 천천히. 사익과 천천히 발음했습니다. 오혜진이 따라했어요. 안 됐습니다. 혀가 꼬이는 것 같았어요. 김수진이 웃었어요. 괜찮아요. 시간이 필요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1시간 동안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진전이 없었어요. 사과, 물, 밥. 간단한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오혜진은 하나도 못했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오혜진은 지쳤습니다. 땀이 흘렀어요. 김수진이 물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첫날 치고 잘하셨어요. 오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휠체어로 돌아갔어요. 간호사가 병실로 데려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오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보였어요. 빌딩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자동차들이 개미처럼 움직였어요. 예전에는 저 불빛들이 자신의 것 같았습니다. 세상이 자기 발밑에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오혜진은 거울을 봤어요. 거울 속 자신이 낯설었습니다. 머리에 붕대가 감겨 있었어요. 얼굴은 헬쑥했습니다. 입을 벌렸어요. 소리만 났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이게 나야? 이게 정말 나라고? 서준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노크도 안 했어요.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걱정하는 척 했습니다. 오혜진이 그를 봤습니다.
서준호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사장님 대신 제가 병원 운영을 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사회에서도 동의했고요. 오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휘휘 저었어요. 서준호가 웃었습니다. 이사장님, 지금 말씀도 못 하시잖아요. 어떻게 회의를 하시려고요? 어떻게 결정을 내리시려고요? 오혜진이 펜을 들었습니다. 종이에 썼어요. 아니, 손이 떨렸습니다. 글씨가 삐뚤빼뚤했어요. 알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서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사장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건 이사장님을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편히 쉬세요. 그리고 나갔어요. 오혜진은 펜을 던졌습니다. 펜이 벽에 부딪혀 떨어졌어요. 이 새끼가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만 났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복도가 조용했어요. 청소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박정숙이 걸레질을 하고 있었어요. 허리를 굽혔습니다. 일어섰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소리가 났어요. 민정이가 옆에서 쓰레기를 주웠습니다. 할머니, 내가 도와줄게. 작은 손으로 쓰레기를 주웠어요. 박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정아, 넌 공부해야지. 숙제는 다 했어? 민정이가 웃었습니다. 다 했어. 괜찮아. 나 할머니 도와주는 게 좋아. 박정숙이 손녀를 안았어요. 우리 민정이 착하네. 민정이가 할머니 등을 토닥였습니다. 할머니 힘내. 둘은 복도를 청소했어요. 오혜진 병실 앞을 지나갔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민정이가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한 여자가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민정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 아줌마 우네. 박정숙이 들여다봤습니다. 저분이 이사장님이시다. 민정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사장님이 뭐야? 박정숙이 설명했습니다. 이 병원에서 제일 높은 분이야. 제일 힘센 분. 민정이가 다시 봤어요. 이사장님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민정이의 가슴이 아팠어요. 할머니, 저 아줌마 왜 울어? 박정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프신가 보다. 민정이가 문을 노크했어요. 톡톡. 오혜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을 닦았어요. 문틈으로 작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큰 눈망울이었어요. 민정이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으세요? 오혜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입모양을 만들었어요. 괜찮아. 나가. 하지만 소리는 안 났습니다. 민정이는 이사장의 입모양을 가만히 봤어요.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요. 아줌마가 괜찮다고 하네. 나가래. 박정숙이 놀랐습니다. 민정아, 어떻게 알았어? 민정이가 대답했어요. 입모양 봤어. 우리 엄마도 맨날 이렇게 말했잖아. 박정숙이 민정이를 끌었습니다. 민정아, 가자. 실례야. 민정이가 뒤돌아봤어요. 이사장님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슬펐어요. 엄마 눈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오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어요. 저 아이가 내 입모양을 읽었어?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분명히 소리를 안 냈어요. 하지만 민정이는 알았습니다. 괜찮다고 한 걸요. 나가라고 한 걸요. 오혜진은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새벽까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오혜진은 언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김수진 치료사가 거울을 들었어요. 입모양을 보세요. 마. 입을 크게 벌렸습니다. 오혜진이 따라했어요. 안 됐습니다. 다시요. 마.
오혜진이 다시 시도했습니다. 조금 나아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연습했어요. 땀이 났습니다. 김수진이 물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나아지셨어요. 조금씩 좋아지실 거예요. 오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어요. 언제쯤 말을 할 수 있을까? 오후였습니다. 오혜진은 혼자 복도를 걷고 있었어요. 재활 운동이었습니다. 천천히 걸었어요. 벽을 짚으며 걸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숨이 찼습니다. 그때 모퉁이에서 누군가 뛰어왔어요. 쿵 부딪혔습니다. 오혜진이 비틀거렸어요. 아, 소리가 났습니다. 민정이었어요. 민정이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아야. 오혜진이 손을 내밀었어요. 도와주려고요. 하지만 민정이는 혼자 일어났습니다. 괜찮아요, 아줌마. 제가 조심할게요. 오혜진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어제 그 아줌마네. 민정이가 오혜진을 자세히 봤습니다. 아줌마 말 못해요? 오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가 웃었어요. 우리 엄마도 말 못했어요.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말 못했대요. 오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정이가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나 엄마 입모양 보는 거 잘해요. 엄마 마음도 알 수 있어요. 오혜진이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아줌마 지금 정말 이라고 했지? 오혜진이 놀라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했어요. 민정아, 박정숙이 뛰어왔습니다. 여기 있었구나. 할머니 찾았잖아. 민정이가 웃었어요. 할머니, 미안해. 나 이 아줌마랑 이야기하고 있었어. 박정숙이 오혜진을 봤습니다.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애가 실례했습니다. 오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뜻이었어요.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 아줌마가 이사장님이야? 박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정이가 오혜진을 봤습니다. 와, 대단하다. 이렇게 큰 병원 주인이야? 오혜진이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내 엄마는? 민정이가 입모양을 봤어요.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엄마는 돌아가셨어요. 오혜진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정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가 아파서 병원에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쫓겨났어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오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느 병원? 민정이가 대답했어요. 여기요. 이 병원. 삼성 메디컬 센터. 오혜진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박정숙이 민정이를 끌었습니다. 민정아, 그만하자. 이사장님 피곤하시겠다.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 알았어. 오혜진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아줌마, 안녕. 그리고 뛰어갔어요. 박정숙이 고개를 숙이고 따라갔습니다. 오혜진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저 아이 엄마를 내가 쫓아냈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사람을 쫓아냈으니까요. 그날 밤 오혜진은 병실에서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원망하지 않을까? 엄마를 쫓아낸 사람이 자신인데요. 하지만 민정이는 밝게 웃었어요. 원망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혜진은 이상했어요. 왜 원망하지 않지? 나라면 복수했을 텐데. 다음 날 오혜진은 민정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복도에서였어요. 민정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아줌마 안녕. 달려와서 손을 잡았어요. 작은 손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오혜진이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안녕. 민정이가 웃었어요. 아줌마 나한테 인사했어. 오혜진도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는 것 같았어요.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아줌마 목소리 찾고 싶어? 오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가 말했어요. 내가 도와줄까? 오혜진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떻게? 민정이가 설명했어요. 우리 엄마도 말 못했잖아. 그래서 나 엄마 마음 읽는 법 배웠어. 아줌마도 가르쳐 줄게. 오혜진이 놀랐습니다. 정말?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매일 올게. 아줌마 연습하자. 그때 서준호가 지나갔습니다. 민정이를 봤어요. 너 누구냐? 민정이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민정이에요. 서준호가 박정숙을 봤어요. 청소부 손녀. 박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전무님. 서준호가 민정이를 쳐다봤어요. 이사장님께 패 끼치지 마라. 알았지?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눈빛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서준호가 가고 나서 민정이가 오혜진에게 말했습니다. 아줌마, 저 아저씨 나쁜 사람 같아. 오혜진이 웃었어요. 민정이가 정확히 봤습니다. 그날부터 민정이는 매일 왔습니다. 학교 끝나고 병원에 왔어요. 할머니가 청소하는 동안 오혜진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줌마, 오늘은 뭐 배울래? 민정이가 물었어요. 오혜진이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물. 민정이가 읽었어요. 물 마시고 싶어? 오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가 물을 가져왔어요. 여기. 오혜진이 물을 마셨습니다. 민정이가 박수쳤어요. 잘했어, 아줌마. 민정이는 특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혜진을 불편해했어요. 말 못하는 사람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달랐어요. 입모양만 봐도 알았습니다. 눈빛만 봐도 이해했어요. 오혜진은 처음으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 아이와 있으면 말 못해도 괜찮아. 어느 날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아줌마 외로워? 오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가 손을 잡았어요. 나도 외로워.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맨날 외로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하지만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민정이는 독특한 방법으로 오혜진을 도왔습니다. 언어치료사처럼 카드를 쓰지 않았어요. 대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줌마,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있었어. 민정이가 말했어요. 친구가 넘어졌는데 선생님이 괜찮아? 라고 물었어. 친구는 울면서 아파요라고 했어. 오혜진이 듣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계속했어요. 아줌마도 말해봐. 아파요. 오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다시. 아이파이요. 오혜진이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아. 파. 조금 나아졌어요. 민정이는 매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할머니 이야기, 엄마 이야기.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나오면 오혜진에게 따라 하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가 맨날 해주던 거 있어.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사랑해라고 입모양으로 말했어. 아줌마도 해봐. 사랑해. 오혜진이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소리는 안 났어요. 하지만 입모양은 정확했습니다. 민정이가 웃었어요. 잘했어. 이제 소리 내봐. 오혜진이 시도했습니다. 사. 첫 글자가 나왔어요. 민정이가 박수쳤습니다. 와, 아줌마 대단해. 서준호는 이 모습을 못마땅하게 봤습니다. 병실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 애가 뭘 안다고.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사장이 좋아 보였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서준호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사장님이 너무 빨리 회복하면 곤란한데 어느 날 민정이가 특별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아줌마, 이거 봐. 작은 종이였어요.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 그림이었어요. 이거 우리 엄마야. 내가 그렸어. 엄마는 웃고 있었습니다.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민정이가 설명했어요. 엄마가 맨날 이렇게 손 흔들었어. 나 학교 갈 때마다. 오혜진이 그림을 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이 아이 엄마를 내가.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아줌마, 왜 울어? 오혜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몰랐어요. 눈물이 나온 줄이요.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미안해. 민정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가 미안해? 오혜진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내 엄마를 쫓아낸 게 나라고요? 민정이가 오혜진을 안았습니다. 아줌마, 괜찮아. 울지 마. 그날 밤 오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도와야 해. 속죄해야 해. 하지만 어떡해요? 자신은 말도 못하고 병원 경영권도 잃었는데요. 방법을 찾아야 해. 다음 날 민정이가 또 왔습니다. 아줌마, 오늘은 노래 부를까? 민정이가 노래를 불렀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오혜진이 웃었습니다. 민정이가 손을 잡았어요. 아줌마도 같이 불러. 오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 소리만 났어요. 하지만 민정이는 박수쳤습니다. 좋아. 다시. 둘은 함께 노래를 불렀어요. 정확히는 민정이만 불렀습니다. 오혜진은 입만 벌렸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혜진은 조금씩 나아졌어요. 간단한 단어를 말할 수 있었습니다. 물, 네, 아니, 짧은 단어들이었어요. 하지만 큰 발전이었습니다. 김수진 치료사가 놀랐어요. 이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빨리 좋아지셨어요? 오혜진이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민정이. 김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어린 친구요? 정말 특별한 아이네요. 어느 날 오후 서준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서명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오혜진이 서류를 받습니다. 병원 경영권 위임 서류였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이사장님, 현실을 보세요. 지금 상태로는 병원 운영이 불가능합니다. 오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 니. 서준호가 놀랐어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혜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 니. 서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벌써 회복되고 있어? 그때 민정이가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서준호를 보고 멈췄어요. 아, 아저씨 또 왔네. 서준호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중요한 이야기 중이야. 나가. 민정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싫어. 나 아줌마랑 약속했어. 오혜진이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괜찮아. 들어와. 민정이가 읽었어요. 아줌마가 괜찮대. 들어오래. 서준호가 민정이를 쳐다봤습니다. 너 뭐야? 입모양을 읽어? 민정이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응, 나 잘해. 우리 엄마가 가르쳐줬거든. 서준호는 불편했습니다. 저 애 때문에 이사장님이 너무 빨리 회복하고 있어. 민정이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떡해요? 그때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저 애를 이사장님한테서 떼어놓으면 돼. 서준호가 나가고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아줌마, 저 아저씨 싫어? 오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가 웃었어요. 나도 싫어. 눈빛이 나빠. 오혜진이 민정이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가 소중했어요. 지켜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내기할까? 오혜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민정이가 설명했습니다. 내가 아줌마 목소리 찾아줄게. 완전히. 그럼 아줌마가 나한테 뭐 줘? 오혜진이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뭘 원해? 민정이가 생각했어요. 할머니가 편하게 일할 수 있게 해줘. 할머니 너무 힘들어 하거든. 오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를 위해 뭔가를 바라는 게 아니었어요. 할머니를 위해서였습니다. 바로 그때 서준호가 복도에서 이 대화를 들었습니다. 문틈으로 엿들었어요. 서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뭐? 내가 이사장님 목소리를 찾아준다고?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우리나라 최고 병원에서도 못 고친 걸 네가 무슨 수로 고치니? 민정이는 서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해낸다면요? 서준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완벽한 기회였어요. 좋아. 내가 이사장님 목소리를 찾아주면 내가 이사장님 재산 절반을 너한테 줄게. 오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뭔가 말하려 했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정이는 이사장의 떨리는 입술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아줌마가 지금 안 되라고 하시네요. 서준호가 웃었습니다. 애가 무슨 점쟁이야? 좋아, 내기 성사다. 하지만 실패하면 너랑 내 할머니는 이 병원에서 나가는 거야.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오혜진이 민정이 손을 잡았어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는 웃었습니다. 아줌마 괜찮아. 나 할 수 있어. 우리 엄마가 그랬어. 사랑하면 기적이 일어난대. 그날 밤 오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저 아이가 위험해. 서준호는 교활했어요. 민정이를 쫓아낼 구실을 만들려는 거였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요. 병원 경영권도 없는데요. 오혜진은 답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이가 왔습니다. 아줌마 준비됐어? 밝게 웃었어요. 오혜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봤습니다. 민정이가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우리 할 수 있어. 오혜진이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내기를 했어? 민정이가 대답했어요. 할머니 때문이야. 할머니가 너무 힘들어해. 매일 밤 허리 아프다고 신음해. 나 그거 보기 싫어. 오혜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정이는 본격적으로 오혜진을 도왔습니다. 매일 3시간씩 함께 있었어요. 아줌마, 오늘은 문장 연습할 거야.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나 따라해봐. 나는 괜찮아. 오혜진이 시도했습니다. 나는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계속해. 오혜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느렸어요. 하지만 문장이었습니다. 민정이가 박수쳤어요. 와, 아줌마 대단해. 어느 날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아줌마, 왜 말 못하게 됐어? 오혜진이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쳤구나. 아팠겠다. 오혜진이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누가 때렸어? 민정이가 눈이 커졌어요. 누가 아줌마를 때렸어? 나쁜 사람이네. 오혜진이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입모양으로요. 민정이가 하나하나 읽었어요. 병원에서 쫓겨난 환자, 가족? 오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왜 쫓겨났어?
오해진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돈이 없어서요? 병원비를 못 내서요? 민정이가 알아챘습니다. 우리 엄마처럼? 오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 사람도 슬펐겠다. 우리 할머니처럼. 오해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 아이는 원망하지 않았어요. 이해했습니다. 며칠 후 박정숙이 오해진을 찾아왔습니다. 청소 시간이었어요. 병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이사장님, 청소해도 될까요? 오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숙이 들어와서 바닥을 닦았어요. 오해진이 박정숙을 봤습니다.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손이 거칠었습니다. 평생 고생한 손이었어요. 오해진이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앉으세요. 박정숙이 놀랐어요. 이사장님? 오해진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박정숙이 사양했어요. 괜찮습니다. 전 일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오해진이 계속 가리켰습니다. 박정숙이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오해진이 종이에 썼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글씨가 삐뚤빼뚤했습니다. 따님 이름이? 박정숙이 대답했어요. 고은미입니다. 오해진이 또 썼습니다. 언제 돌아가셨어요? 박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석 달 전입니다. 오해진이 종이를 받습니다. 석 달 전. 자신이 환자들을 쫓아낸 때였어요. 오해진이 썼습니다. 이 병원에서? 박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병원비를 못 내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말을 멈췄어요. 오해진이 기다렸습니다. 박정숙이 계속했어요. 다른 병원으로 옮겼는데 이틀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해진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이틀만 더 있었으면요. 박정숙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제 딸이 마지막에 말했거든요. 입모양으로요. 이사장님을 용서한다고. 오해진이 놀라서 박정숙을 봤습니다. 박정숙이 웃었어요. 슬픈 웃음이었습니다. 제 딸은 착했어요. 평생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못해서 괴롭힘도 많이 당했는데 한 번도 화내지 않았어요. 그냥 웃었습니다. 오해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박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딸아이가 민정이한테 가르쳐 줬어요. 입모양 읽는 법을요. 딸아이가 말했습니다. 민정아, 말 못하는 사람도 마음이 있어. 그 마음을 읽어줘. 그래서 민정이가 그렇게 잘하는 겁니다. 오해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했어요. 너무 미안했습니다. 박정숙이 일어났습니다. 이사장님, 민정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 애는 제 유일한 가족이에요. 오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숙이 나갔어요. 오해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나 때문에. 저 아이가 엄마를 잃었어. 그날 밤 민정이가 왔습니다. 아줌마, 왜 울었어? 할머니가 그러는데. 오해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정이가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다 괜찮아질 거야. 오해진이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미안해. 민정이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가 미안해? 오해진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가 오해진을 안았어요. 아줌마, 울지 마. 나 여기 있잖아.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오해진은 많이 좋아졌어요.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민정아, 고마워. 물 주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말했지만요. 하지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김수진 치료사가 놀랐어요. 이사장님, 기적 같아요. 보통은 몇 달 걸리는데. 오해진이 웃었습니다. 민정이 덕분이었어요.
서준호는 이 모습을 보고 초조해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회복하는 거 아니야? 계획을 실행해야 했어요. 민정이를 제거하는 계획을요. 어느 날 서준호가 아동보호기관에 전화했습니다. 신고하려고요. 아동학대입니다. 상담원이 물었어요. 어떤 상황인가요? 서준호가 말했습니다. 박정숙이라는 사람이 손녀를 병원에서 일시키고 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청소를 돕고 있어요. 노동 착취입니다. 상담원이 기록했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세요? 서준호가 병원 주소를 알려줬어요. 이틀 후 복지사가 병원에 왔습니다. 박정숙을 찾았어요. 박정숙 씨 맞으세요? 박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복지사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나왔습니다. 신고가 들어왔어요. 박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신고요? 복지사가 설명했습니다. 손녀분을 병원에서 일시킨다고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민정이가 그때 복도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었습니다. 복지사가 봤어요. 저 아이가 손녀분인가요? 박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시킨 게 아니라 애가 자발적으로. 복지사가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제가 아이랑 이야기해 봐야겠습니다. 복지사가 민정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 민정아. 나는 복지사 선생님이야. 민정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안녕하세요. 복지사가 물었습니다. 민정아, 할머니가 청소 도와달라고 해? 민정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해요. 복지사가 기록했습니다. 왜 하고 싶어? 민정이가 대답했어요. 할머니 힘들어 하잖아요. 도와주고 싶어요. 복지사가 병실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오해진 병실 앞을 지나갔어요.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오해진이 휠체어에 앉아 있었어요. 복지사가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이사장님이시죠? 오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복지사가 설명했어요. 박정숙 씨 손녀 건으로 왔습니다. 혹시 아이가 여기서 일하는 거 보셨어요? 오해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이는 말이 잘 안 나왔어요. 복지사가 기다렸습니다. 오해진이 계속 시도했습니다. 자, 발적. 복지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자발적이라고요? 오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복지사는 믿지 않는 것 같았어요.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말씀이 잘 안 되시네요. 그때 서준호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복지사가 설명했어요. 아동 학대 신고 건으로 조사 중입니다. 서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요. 사실 저도 걱정했습니다. 아이가 너무 자주 병원에서 일하더라고요. 오해진이 서준호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서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사장님이 지금 상태가 좋지 않으셔서 판단이 흐릿하실 수 있습니다. 실어증이거든요. 복지사가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아이를 보호시설에 임시로 보호하겠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요. 오해진이 일어났습니다. 복지사가 오해진을 봤어요. 이사장님, 진정하세요. 오해진이 입모양을 크게 만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복지사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이사장이 흥분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정이가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이 울고 있었어요. 민정아. 민정이도 울었습니다. 할머니. 복지사가 말했습니다. 진정하세요. 조사 끝나면 돌아올 수 있어요. 하지만 박정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요. 오해진이 복도로 뛰어나왔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갔어요. 민, 정, 아. 민정이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줌마. 오혜진이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민정이는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오혜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아. 울부짖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오혜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이사장님. 오혜진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오혜진은 힘이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병실로 돌아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민정이.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박정숙은 복도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민정아. 할머니 미안해. 다른 청소부들이 위로했습니다. 정숙 씨,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박정숙은 알고 있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걸요. 손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걸요. 서준호는 이사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완벽해. 이제 저 애는 없어. 전화가 왔습니다. 아동보호기관이었어요. 네, 서준호입니다.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는 보호시설에 잘 있습니다. 서준호가 대답했어요. 잘 됐네요. 아이를 위한 일이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이사장님도 포기하시겠지. 민정이는 보호시설에 있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침대가 4개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민정이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만 바라봤어요. 아줌마, 할머니, 눈물이 났습니다. 닦지 않았어요. 그냥 흘러내렸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오혜진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민정이 생각뿐이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지? 병원 경영권도 없었어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민정이를 구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오혜진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아동보호기관에 가기로요.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나갔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어요. 이사장님, 어디 가세요? 오혜진이 종이에 썼습니다. 나갔다 올게요. 간호사가 걱정했어요. 혼자 가시면 위험해요. 하지만 오혜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아동보호기관에 도착했습니다. 리셉션에 갔어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오혜진이 종이에 썼습니다. 김민정 만나고 싶어요. 직원이 서류를 봤어요. 가족분이세요? 오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원이 말했어요. 가족이 아니시면 면회가 어렵습니다. 오혜진이 다시 썼습니다. 꼭 만나야 해요. 부탁해요.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어요. 규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오혜진이 돌아서려는데 민정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줌마. 민정이가 복도에서 뛰어왔어요. 선생님이 말렸습니다. 민정아, 안 돼. 하지만 민정이는 달렸어요. 오혜진에게 안겼습니다. 아줌마, 보고 싶었어. 오혜진이 민정이를 꽉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아. 선생님이 민정이를 끌었습니다. 민정아, 가야 해. 민정이가 울었어요. 싫어. 아줌마랑 있을 거야. 오혜진이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괜찮아. 내가 꼭 데려갈게. 민정이가 읽었어요. 정말? 약속? 오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 민정이가 끌려갔어요.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혜진도 손을 흔들었어요. 오혜진은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정숙을 찾았어요. 박정숙은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오혜진이 종이에 썼습니다. 민정이 봤어요. 괜찮아요. 박정숙이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 오혜진이 또 썼습니다. 제가 데려올게요. 약속해요. 박정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사장님, 오혜진은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병실로 돌아왔어요.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그때 김수진 치료사가 들어왔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치료 시간이에요. 오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수진이 물었어요. 왜요? 몸이 안 좋으세요? 오혜진이 종이에 썼습니다. 민정이가 없으면 소용없어요. 김수진이 읽었습니다. 민정이가 왜요? 오혜진이 설명했어요. 글로요. 김수진이 놀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김수진이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아동보호기관에 전화해 볼게요. 전문가 의견으로요. 오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수진이 전화했어요. 네, 저는 삼성 메디컬 센터 언어치료사 김수진입니다. 김민정 양건으로 전화드렸어요. 상담원이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김수진이 설명했어요. 민정이는 학대받은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할머니를 도운 거예요. 제가 직접 봤습니다. 상담원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사는 해야 합니다. 규정이거든요. 김수진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죄송해요, 이사장님. 규정이래요. 오혜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방법이 없나? 그날 밤 오혜진은 민정이가 남긴 물건들을 봤습니다. 그림 일기장이 있었어요. 민정이가 병실에 두고 간 거였습니다. 오혜진이 펼쳤어요.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그림, 할머니 그림, 그리고 자신의 그림도 있었어요. 아줌마는 착해요. 말은 못하지만 마음은 따뜻해요. 오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일기장 마지막 장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민정이 엄마가 쓴 편지였어요. 박정숙이 대신 쓴 것 같았습니다. 민정아, 엄마가 이 편지를 쓸 때는 아마 내 곁에 없을 거야. 엄마는 말을 못했지만 너를 정말 사랑했어. 민정아, 세상에는 말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은 외로워. 아무도 자기 마음을 읽어주지 않으니까. 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특별한 아이야. 엄마가 너한테 가르쳐 준 거 잊지 마. 입모양을 보면 마음이 보여. 그 마음을 읽어주렴. 그게 엄마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야. 그리고 민정아, 누구도 미워하지 마. 미워하면 내 마음이 아파. 용서해. 그게 너를 자유롭게 만들어. 엄마는 이사장님도 용서했어. 그분도 외로운 사람일 거야. 사랑해, 우리 딸. 이 엄마가. 오혜진은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를 용서했다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 같은 사람을. 오혜진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어요. 처음으로 진심으로 뉘우쳤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아프게 했을까. 다음 날 오혜진은 다시 언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더 열심히 했어요. 민정이를 구하려면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 해. 김수진이 놀랐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정말 잘하시네요. 오혜진이 말했어요. 감, 사, 암, 니, 다. 문장이었어요. 느렸지만 완전한 문장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정이는 보호시설에서 나올 수 없었어요.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매일 울었습니다. 오혜진은 매일 언어 치료를 받았어요. 점점 나아졌습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이를 돌려주세요. 문장을 말할 수 있었어요. 어느 날 서준호가 오혜진을 찾아왔습니다. 이사장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오혜진이 그를 쳐다봤습니다. 눈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서준호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습니다. 민정이는 돌아올 수 없어요. 이미 할머니와 분리 조치가 내려졌거든요. 오혜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서준호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보세요. 친권자 부적격 판정입니다. 오혜진이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읽었어요. 정말로 박정숙이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노령으로 인한 양육 능력 부족,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혜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조작했? 서준호가 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오혜진이 주먹을 쥐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서준호가 말했습니다. 이사장님,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민정이는 다른 가정에 입양될 겁니다. 이사장님도 저 할머니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나갔습니다. 오혜진은 무너졌습니다. 침대에 앉았어요. 내가 또 민정이를 잃는 거야. 박정숙이 병실로 뛰어왔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민정이를 빼앗긴대요. 오혜진이 박정숙을 안았습니다. 둘은 함께 울었어요.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울었어요. 그날 밤 오혜진은 민정이 일기장을 다시 봤습니다. 그림들을 하나하나 봤어요. 엄마 그림, 할머니 그림, 병원 그림.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 자신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오혜진이 웃고 있는 그림이었어요. 밑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아줌마가 웃으면 좋겠어. 아줌마는 웃을 때 예뻐. 오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때 뭔가 일기장에서 떨어졌어요. 작은 종이였습니다. 오혜진이 주웠어요. 펼쳤습니다. 고은미의 병원 기록이었어요. 퇴원 날짜, 담당 의사, 퇴원 사유, 병원비 미납으로 인한 강제 퇴원, 결제자 오혜진 이사장, 오혜진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증거였어요. 자신이 민정이 엄마를 쫓아낸 증거였습니다. 오혜진은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이게 내가 한 짓이야. 그때 깨달았어요. 서준호도 똑같이 하고 있어. 나처럼 약한 사람을 짓밟고 있어. 오혜진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만이야.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어. 다음 날 아침 오혜진은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김 변호사였어요. 오래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오혜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호를 조사해 주세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엇을요? 오혜진이 설명했습니다. 느렸지만 또렷했어요. 정의, 사건, 조작했어요. 김 변호사가 메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김 변호사가 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이사장님 찾았습니다. 오혜진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CCTV 기록이었어요. 서준호가 아동보호기관에 전화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날짜도 찍혀 있었어요. 민정이가 끌려가기 이틀 전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준호 전무가 허위 신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복지사한테 뇌물을 준 정황도 있습니다. 오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오혜진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이사들이 모였어요. 서준호도 왔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일로 소집하셨습니까? 오혜진이 일어났습니다. 휠체어에서 일어섰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견뎠어요.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호, 전무를 해임합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어요. 서준호가 웃었습니다. 이사장님, 무슨 근거로요? 오해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 증거입니다. 서준호가 서류를 받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오해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아동 학대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복지사에게 뇌물을 줬어요. 이사들이 서류를 돌려봤습니다. 웅성거렸어요.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중대한 범죄입니다. 오해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서준호 씨 아동복지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체포합니다. 서준호가 뒤로 물러섰어요. 이사장님, 이럴 수 없어요. 오해진이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살았어요. 약한 사람을 짓밟으며 살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만이에요.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어야 해요. 서준호가 끌려갔습니다. 소리쳤어요. 이사장님, 하지만 오해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사회가 끝났습니다. 오해진은 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정의를 데려올 수 있나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가능합니다. 허위 신고였다는 게 밝혀졌으니까요. 오해진이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다음 날 오해진은 아동보호기관에 갔습니다. 이번에는 김 변호사와 함께였어요. 복지사를 만났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보여줬어요. 허위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김민정 양을 돌려주셔야 합니다. 복지사가 서류를 봤어요.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리 조치가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것도 허위 정보에 기반한 겁니다. 즉시 취소해 주세요. 민정이가 나왔습니다. 초췌해 보였어요. 살이 빠졌습니다. 오해진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어요. 아줌마, 달려왔습니다. 오해진이 민정이를 안았어요. 미안. 민정이가 울었습니다. 아줌마, 보고 싶었어. 오해진도 울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박정숙도 왔습니다. 병원에서 달려왔어요. 민정이가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박정숙이 손녀를 꽉 안았어요. 민정아, 할머니가 못나서 미안해. 민정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할머니 잘못 없어. 셋은 함께 울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정이가 오해진 손을 잡았어요. 아줌마, 내기 기억해? 오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가 웃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하자. 오해진도 웃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날부터 다시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민정이는 더 열심히 가르쳤어요. 아줌마, 오늘은 긴 문장 연습할 거야. 오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정이가 말했어요. 나 따라해봐. 민정아, 사랑해. 오해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랑해. 민정이가 박수쳤어요. 완벽해. 오해진도 박수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오해진은 훨씬 나아졌어요. 문장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속도도 빨라졌어요. 민정아, 오늘 학교는 어땠어? 민정이가 놀랐습니다. 와, 아줌마 진짜 잘한다. 오혜진이 웃었어요. 네, 덕분이야.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오혜진은 거의 완전히 회복했어요. 약간 느리긴 했지만요. 하지만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김수진 치료사가 놀랐어요. 이사장님,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이에요. 오혜진이 민정이를 봤습니다. 민정이가 기적을 만들었어요. 민정이가 웃었어요. 아니야, 아줌마가 열심히 했어. 어느 날 민정이가 물었습니다. 아줌마, 내기 이제 끝났어? 오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이겼어. 민정이가 웃었어요. 그럼 할머니 편하게 해줄 거야? 오혜진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약속했잖아. 민정이가 박수쳤어요. 야호! 하지만 그날 밤 박정숙이 쓰러졌습니다. 청소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다른 청소부가 소리쳤어요. 여기 사람 쓰러졌어요.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박정숙을 들것에 실었어요. 응급실로 갔습니다. 민정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왔어요. 할머니, 간호사가 말렸습니다. 민정아, 할머니 지금 응급실에 계셔. 민정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왜요? 할머니 어떻게 됐어요? 간호사가 설명했습니다. 과로로 쓰러지셨어. 지금 검사 중이야. 민정이가 응급실 밖에 앉았습니다.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제발. 오혜진이 달려왔습니다. 민정아. 민정이가 오혜진을 봤어요. 아줌마, 할머니가. 오혜진이 민정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병원이 최고잖아. 하지만 오혜진도 걱정됐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오혜진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사장입니다. 어떻게 됐나요? 의사가 설명했어요. 과로로 인한 심근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와서 치료했어요.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민정이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분간 입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민정이가 응급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박정숙이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민정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박정숙이 눈을 떴습니다. 민정아. 목소리가 약했어요. 민정이가 울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무리했어? 박정숙이 웃었어요. 너 키워야지. 민정이가 울부짖었습니다. 할머니. 오혜진이 들어왔습니다. 박정숙을 봤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박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폐를? 오혜진이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할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박정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사가 와서 말했습니다. 환자분 안정이 필요합니다. 나가주세요. 민정이가 박정숙 손을 놓기 싫었어요. 할머니. 박정숙이 민정이를 봤습니다. 민정아, 괜찮아. 할머니 강하잖아. 민정이가 나왔습니다. 오혜진이 민정이를 안았어요. 복도에 앉았습니다. 민정이가 울고 있었어요. 아줌마, 할머니 죽는 거 아니지? 오혜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내가 최고 의료진을 붙일게. 민정이가 오혜진을 봤어요. 정말? 오혜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 그날 밤 오혜진은 병원 최고 심장 전문의를 불렀습니다. 박정숙 환자를 맡아주세요. 최선을 다해주세요. 전문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오해진이 덧붙였습니다. 비용은 전액병원에서 부담합니다. 전문의가 놀랐어요. 이사장님. 오해진이 말했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민정이는 할머니 병실 앞에서 밤을 샜습니다. 오해진도 함께 있었어요. 둘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어요. 새벽이 되었습니다. 민정이가 오해진 어깨에 기대서 잠들었어요. 오해진이 민정이를 안았습니다. 이 아이를 꼭 지켜야 해. 다음 날 아침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스텐트 시술이에요. 오해진이 물었습니다. 위험한가요? 의사가 대답했어요. 모든 수술에는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요. 오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주세요. 민정이가 울었어요. 할머니. 오해진이 민정이를 안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우리 할머니 강하잖아.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빨간 불이 켜졌어요. 민정이와 오해진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3시간이 지났어요. 4시간이 지났습니다. 민정이가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오해진이 민정이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성공했습니다. 민정이가 소리쳤어요. 할머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회복이 필요하지만 괜찮으실 겁니다. 오해진이 의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정이도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박정숙이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민정이가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박정숙이 눈을 떴습니다. 민정아. 목소리가 약했지만요. 살아있었어요. 민정이가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박정숙이 웃었어요. 나도 사랑해. 오해진이 밖에서 지켜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다행이야. 정말 다행이야.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해야 할 일이야. 사람을 살리는 거, 쫓아내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박정숙은 많이 좋아졌어요. 걸을 수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할머니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어요. 할머니, 천천히. 박정숙이 웃었습니다. 우리 민정이 다 컸네. 오해진이 그 모습을 봤어요. 웃었습니다. 어느 날 오해진이 박정숙과 민정이를 이사장실로 불렀습니다. 둘이 들어왔어요. 이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오해진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박정숙이 서류를 봤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병원 직원 계약서였어요. 하지만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환자 케어 매니저였어요. 박정숙이 놀랐습니다. 이사장님, 저는 그냥 청소부인데요. 오해진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환자 마음을 아는 분이에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리고 급여는 지금보다 3배예요. 박정숙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사장님. 오해진이 웃었어요. 받아주세요. 제가 할머니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요. 박정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민정이가 박수쳤어요. 할머니, 축하해. 오해진이 민정이를 봤습니다. 민정아, 너도 줄 게 있어. 서류를 하나 더 꺼냈어요. 민정이가 봤습니다. 읽을 수 없었어요. 어려운 단어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오해진이 설명했습니다. 양육권 신청서야. 내가 너의 법적 보호자가 되고 싶어. 민정이가 눈이 커졌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해진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정이와 눈높이를 맞췄어요. 민정아, 나랑 할머니랑 같이 살래? 우리 가족이 되자.
민정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요? 오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야. 나는 내가 필요해. 너 없이는 말도 못했을 거야. 너 없이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야. 민정이가 오해진을 안았습니다. 좋아요. 나 아줌마랑 살고 싶어. 박정숙도 울었어요.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오해진이 둘을 안았습니다. 내가 감사해. 너희가 나를 구했어. 셋은 함께 울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오해진이 단상에 섰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이사들이 집중했어요. 오해진이 말했습니다. 삼성 메디컬 센터를 무료 의료기관으로 전환합니다. 이사들이 술렁였어요. 이사장님, 그럼 수익은요? 오해진이 대답했습니다. 제 재산으로 충당하겠습니다. 병원은 돈을 벌기 위한 곳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곳이에요. 한 이사가 반대했습니다. 이사장님, 그럼 우리 배당금은요? 오해진이 그를 봤어요. 배당금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가요? 이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오해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만 봤어요. 사람은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요. 머리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이제 달라요. 이제는 사람을 봅니다. 민정이를 가리켰어요. 민정이가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가르쳐 줬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뭔지요. 이사회는 결국 찬성했습니다. 오해진의 의지가 확고했으니까요. 병원은 무료 의료기관으로 전환됐어요. 가난한 사람들도 치료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오해진과 민정이와 박정숙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해진의 집이었어요. 큰 집이었습니다. 민정이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와, 정말 크다. 박정숙이 걱정했어요. 이사장님, 저희가 여기서 살아도 될까요? 오해진이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이제 가족인데요. 저녁 식탁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가득했어요. 민정이가 신기하게 봤습니다. 와, 많다. 오해진이 민정이 그릇에 반찬을 담아줬어요. 많이 먹어. 민정이가 먹었습니다. 맛있어. 박정숙도 먹었어요. 오해진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행복했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식사 후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아줌마 고마워. 오해진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뭐가? 민정이가 웃었습니다. 목소리 찾게 해줘서. 나도 아줌마 목소리 정말 듣고 싶었거든. 오해진이 민정이를 안았어요. 나도 고마워. 내 목소리 찾아줘서. 밤이 되었습니다. 민정이가 자기 방에 갔어요. 큰 방이었습니다. 민정이가 침대에 누웠어요. 할머니, 나 꿈꾸는 거 아니지? 박정숙이 웃었습니다. 아니야, 진짜야. 민정이가 웃었어요. 좋다. 박정숙이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잘 자, 우리 민정이. 민정이가 할머니를 안았어요. 잘 자, 할머니. 사랑해. 박정숙도 손녀를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오해진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정이 엄마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누구도 미워하지 마. 용서해. 오해진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은미 씨. 당신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됐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 오해진은 병원에 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환자들이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오해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환자들이 박수쳤어요. 이사장님 목소리 완전히 나으셨네요. 오해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린 친구가 도와줬어요. 민정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병원에 들렀어요. 오해진을 봤습니다. 아줌마, 달려가서 안겼어요. 오해진이 민정이를 안았습니다. 학교 어땠어? 민정이가 대답했어요. 좋았어. 선생님이 칭찬했어. 오해진이 웃었습니다. 잘했네. 둘은 손을 잡고 복도를 걸었어요. 한 노인 환자가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것 같았어요. 입만 벌리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노인이 입모양을 만들었습니다. 민정이가 읽었어요. 물 드시고 싶으시구나. 물을 가져다 드렸습니다. 노인이 마셨어요. 민정이 손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정이가 읽었습니다. 고맙다고 하시네요. 오해진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민정이는 계속 사람들을 도울 거야.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저녁이 되었습니다. 오해진과 민정이와 박정숙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식탁에 앉았습니다. 오해진이 말했어요. 오늘 감사한 일이 뭐였어? 민정이가 대답했습니다. 아줌마를 만난 거. 박정숙이 웃었어요. 나는 민정이가 건강한 거. 오해진이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만난 거. 셋은 손을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함께 말했습니다. 그날 밤 오해진은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은미 씨, 보고 있어요? 민정이 잘 키울게요. 약속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오해진이 웃었습니다. 대답해주는 것 같아. 민정이가 창문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을 봤어요. 엄마, 나 행복해. 아줌마랑 할머니랑 같이 살아. 엄마도 행복하지? 별이 반짝였습니다. 민정이가 웃었어요. 엄마가 대답하는 것 같아. 1년 후 삼성 메디컬 센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무료 진료소가 생겼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오해진이 직접 환자들을 맞이했어요. 어서 오세요. 천천히 진료받으세요. 환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민정이는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키가 컸어요. 여전히 병원에 왔습니다. 말 못하는 환자들을 도왔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입모양을 읽어줬습니다. 환자들이 감사했어요. 민정이는 꿈이 생겼습니다. 언어치료사가 되는 거요. 엄마처럼 말 못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 박정숙은 환자 케어 매니저로 일했습니다. 환자들을 돌봤어요. 할머니, 고마워요. 환자들이 말했습니다. 박정숙이 웃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오해진은 매일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웃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야.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민정이가 옆에 왔어요. 아줌마, 학교 갈게. 오해진이 민정이를 안았습니다. 잘 다녀와, 우리 딸. 민정이가 웃었어요. 응, 엄마. 오해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라는 말이 좋았어요. 민정이가 나갔습니다. 오해진은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맑았습니다. 은미 씨, 고마워요. 당신이 나를 구했어요. 당신 딸이 나를 구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오해진이 웃었습니다. 병원 로비에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고은미 기념 무료 의료관 오해진이 직접 만든 거였어요. 민정이 엄마를 기억하기 위해서요. 민정이가 현판을 볼 때마다 울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엄마, 자랑스럽지? 엄마 이름으로 많은 사람 살리고 있어. 오해진과 민정이와 박정숙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가족으로요. 때때로 힘든 날도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 있었습니다. 그게 중요했어요. 사랑이 있었습니다. 용서가 있었어요. 그리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자라서 언어치료사가 되었습니다. 오해진 병원에서 일했어요. 말 못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요. 오해진이 그랬던 것처럼요. 오해진은 늙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민정이가 곁에 있었으니까요. 박정숙도 곁에 있었습니다. 가족이었어요.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해진이 민정이에게 물었습니다. 민정아, 후회하지 않아? 그때 나를 도와준 거? 민정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엄마. 그게 제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어요. 오해진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 딸. 민정이가 오해진을 안았어요. 저도 고마워요, 엄마. 그들의 이야기는 병원에 전설로 남았습니다. 말 못하는 이사장과 입모양을 읽는 소녀의 이야기요. 기적 같은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한 것. 그게 진짜 기적이었어요. 이 이야기를 쓰면서 저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많이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민정이 엄마 고은미는 죽기 전에 이사장을 용서했습니다. 그 용서가 딸에게 전해졌고 민정이는 그 용서로 오해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오해진은 변했습니다. 진정으로 변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평생 무엇을 보며 살고 있나요? 숫자인가요? 사람인가요? 성공인가요? 행복인가요? 권력인가요? 사랑인가요? 오해진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진짜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잃기 전에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세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그 사람은 당신의 관심과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민정이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용서하세요. 그 용서는 상대방보다 당신 자신을 더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세상 모든 민정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순수함을 잃지 않고 사랑으로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영혼들에게요.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의 씨앗, 사랑의 씨앗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